샌드위치 빵은 완전 진짜 빵은 아니에요. 물은 끓고 동시에 얼 수도 있어요. 바나나는 풀에서 자라는 산딸기류예요.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하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물이 자연 상태보다 더 축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 찾아보세요. 풍선껌은 1928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상업 껌이 그랬기 때문에 보통 분홍색이에요. 그 공장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색이 분홍색이었던 거죠. 하지만 최초의 껌은 아마도 약 9,000년 전에 등장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 예를 들어 열병을 퇴치하기 위해 자작나무 껍질 타르를 약용으로 씹었어요. 사실 다양한 시기에 사람들은 많은 걸 씹곤 했어요. 예를 들어 고대 마야인들은 사포닐라 나무 수액으로 만든 물질인 치클로 껌을 만들었었어요. 허기를 이겨내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그걸 사용했죠. 그리고 북미에서는 사람들이 가뭄비나무 송진을 씹었는데 이 습관을 나중에 유럽 정착민들이 가져와서 1840년대에 상업적인 걸로 바꿨어요. 윈도우 버전에서는 폴더 이름을 CON으로 지정할 수 없어요. 이는 PRN, AUX, NUL 등과 같은 일부 다른 문자 조합에도 적용돼요. 이건 운영체제 자체와 관련이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이런 이름들로 폴더를 만들면 시스템이 헷갈려 할 거예요. 만약 가능한 한 모든 조합을 얻기 위해 카드 벌을 섞는다면 그것의 3분의 1을 해내기 위해 수십억 년을 보내야 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일반 카드에는 쉬운 2개의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조합의 수는 8 곱하기 10의 67 거듭 제곱이에요. 조합을 반복하지 않고 카드를 초당 100번 섞어도 지금까지 우주가 존재한 시간에 수백 조가 걸릴 거예요. 간단한 종이 한 장을 103번 접으면 930억 광년 두께의 더미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보다 더 크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걸 직접 확인해보기로 한다 해도 종이를 12번 이상 접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큰 종이가 필요한데 거의 1.6km에 맞먹죠. 일반 인쇄용지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7번밖에 못할 거예요. 많은 슈퍼마켓에서 2개의 다른 빵 코너를 보게 될 거예요. 빵집과 베이커리. 그리고 거기엔 다른 종류의 빵들이 있죠. 더 가볍고 네모나고 대부분 미리 잘라져 있는 품종은 흰색 펜빵 또는 샌드위치 빵이라고 불리며 다른 하나는 그냥 빵이에요. 다른 점은 샌드위치 빵은 그 위에 무언가를 펴바를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더 질긴 식감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땅콩버터를 바를 때 빵 조각들이 찢어지지 않고 모두 부서지지 않게 해주죠. 또 충분히 부드러워서 샌드위치를 깨물어도 식사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내용물이 옆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해요. 마지막으로 흰색 펜빵은 첨가물 때문에 일반 빵보다 더 오래 가요. 집에서 일주일 정도 빵의 질감을 보존할 수 있게 해서 여러분의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를 더 오래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반면 전통적인 빵 종류는 다음날 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이 끓기도 하고 얼기도 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걸 삼중점이라고 부르며 물질의 3가지 상태, 즉 액체, 고체, 그리고 증기가 서로를 건드리지 않고 동시에 존재할 때 발생해요. 물의 경우 삼중점은 영하의 온도를 조금 넘는 온도와 0.006 기압의 대기압에서 발생해요. 트위터 로고에서 볼 수 있는 파란 새는 공식적인 이름이 있어요. 레리 더 버드이며 소셜 네트워크의 창시자는 보스턴 셀틱스의 전 NBA 농구 선수 레리 버드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어요. 만약 스마트폰 충전을 덜 자주 하면서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다면 제가 실망시켜드릴게요. 휴대폰 충전에는 아주 적은 양의 전기가 사용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안에 아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원 미만이에요. 지프는 사실 줄임말이에요. 원래 GP 또는 일반 목적 차량이라고 불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가 된 건 훨씬 후의 일이에요. 바나나는 태양을 향해 돌기 때문에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바나나는 나무도 아니고 풀이에요. 다발은 아래로 자라지만 열매 자체는 태양을 향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라는 동안 약간 위로 구부러지는 거예요. 스포츠 의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섬유인 스판덱스는 늘어난다라는 익스팬드라는 단어를 재배열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을 본다면 거기에 1000년을 소비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새로 등장한 영상들 때문에 1000배는 더 늘어나겠죠. 여러분은 토마토가 엄밀히 따지자면 산딸기류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바나나, 고추, 수박, 그리고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화장품 포장에 뚜껑이 열려있는 작은 병 모양이 있어요. PAO, 개봉 후 유통기한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개봉한 후 얼마나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병에는 보통 숫자와 달을 나타내는 문자 M이 함께 있어요. 패키지를 언제 열었는지 정확히 기억해야지 3, 6, 9 또는 표시된 달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알 수 있죠. 전화잭에는 종종 서로 다른 구성 부품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고리가 있어요. 고리 하나는 모노 사운드, 고리 2개는 스테레오, 그리고 세 번째 고리는 이어폰에 마이크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삶은 달걀이 완전히 익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냥 조리대 위에서 돌리면 돼요. 달걀이 바로 넘어지지 않고 계속 돌면 다 된 거예요. 물을 사용하는 대신 소방관들은 젖은 물로 불을 꺼요. 물에 특수 습연제를 첨가해요. 보통 물에 있는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는 화학물질이에요. 이게 물질을 물체에 더 잘 스며들게 하고 사방으로 더 잘 퍼지도록 도와줘요. 여러분이 씻으려고 샤워실에 들어갈 때 샤워 커튼은 가끔 너무 달라붙죠. 샤워 커튼 효과에 따르면 뜨거운 물이 커튼 뒤에 공기압을 낮춰요. 샤워실 바깥에 더 높고 조밀한 압력이 커튼을 안으로 밀어 넣어서 샤워 커튼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일반 쓰레기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아마 솔기가 뒤집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봉지를 열려고 흔들어서는 안 돼요. 봉지를 쓰레기통 위에 모자처럼 씌우고 봉지 중간을 통 안으로 밀어 넣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솔기가 있어야 할 안쪽에 있게 되죠. 만약 자, 배고픈데 아직 3코스짜리 식사는 할 준비가 안 됐다고요? 대신 라면은 어때요? 아, 물 끓었네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만 문제가 있네요. 스티로폼 컵이 깨져서 면이 다 드러났네요. 잠깐, 컵 바닥에 공간이 있네요. 왜죠? 그 공간은 회사가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면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컵에 담긴 라면은 좀처럼 깨지지 않는데 봉지에 든 라면은 엉망진창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는 미들 서스펜션이라는 기법이에요. 배달 트럭에서 찌그러지는 걸 막기 위해 면은 단단하게 포장됩니다. 면을 길고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맛있는 면을 더 고르고 부드럽게 해주죠. 아침 입냄새는 최악이죠. 다행히 이걸 없앨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저 구강청결제가 여러분의 입을 씻기 위해 발명되었다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구강청결제는 원래 바닥 청소제로 발명되어 팔렸어요. 수년 동안 병원의 소독제로 팔렸죠. 사실 잘 팔리진 않았어요. 어떤 마케팅의 천재들이 이걸 구강청결제로 다시 이름을 지었고 그 뒤로 새로운 역사를 맞이했죠. 그러니 이를 닦은 후에 리브랜딩 하는 것이 꽤 강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어렵죠. 스트리밍도 없고 온라인 게임도 없고 귀여운 새끼 고양이 사진도 없다니. 네, 그런 걸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상관이 있나요? 프로토타입의 인터넷은 아파넷 또는 현대연구계획국망이라고 하죠. 이 기계는 매우 민감했어요. 누군가가 이걸 끄는 걸 막기 위해 어떤 영리한 과학자가 이렇게 강력한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였어요. 이 기계는 서버예요. 전원을 끄지 마세요. 빨간 잉크로 쓰여 있었죠. 센스 있죠? 교수님이 여러분 공책 여백에 메모하도록 하는 건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여백이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만 빼면요. 이건 쥐 보호 장치예요. 옛날에는 쥐가 항상 종이를 갉아먹어서 종이 가장자리에 뭔가를 쓰면 결국 배고픈 쥐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잘 배치된 줄 몇 개가 여러분의 훌륭한 대답이 먹히는 걸 막아줬죠. 아, 이 피자 다 못 먹겠어요. 남은 걸 덮어놔야겠어요.
다행히 제겐 플라스틱 랩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당기면 롤이 저절로 튀어나와요. 프리즌 브레이크네요. 랩이들은 길고 얇은 상자를 보면 여러분을 도와줄 작은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양쪽 끝에 있는 판지 탭이죠. 밀어 넣으면 랩이 고정돼요. 이런 걸 여지껏 못 봤다니. 점심시간이에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롤이 먹고 싶은데요. 김, 쌀, 오이, 아보카도, 그리고 게살. 맞나요? 사실 이건 가공된 게맛살이에요. 기본적으로 설탕과 섞인 값싼 흰살 생선이에요. 그런 다음 생선 혼합물은 가열되고 압착되어 모양이 잡히죠. 맛있네요. 그래서 바다의 핫도그라고 불리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방금 지어낸 거예요. 전자레인지에는 우리 모두가 본 적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비밀이 있어요. 문에 있는 그 검은 망사는 패러데이 상자예요. 이것은 전자기 에너지, 즉 전자파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리되는 것도 막아주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빨리 데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전자레인지에 하나씩 있고 품질도 다양해요. 이 패러데이 상자는 폰 신호도 막을 수 있어요. 이건 유용할 것 같네요. 자, 전화 받는데 팝콘 터지는 걸 멈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비행기 모드가 더 쉽긴 해요. IQ 테스트 받고 자신이 아인슈타인 수준으로 똑똑하다는 걸 깨달은 적 있나요? 저도 없어요. IQ의 중간값은 100에 불과해요. 게다가 아인슈타인이 그 시험을 봤다는 증거도 거의 없죠.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이 너무 모호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험은 공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고안되었어요. 나중에 그들은 이게 지능을 식별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원래 그걸 위해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저기 뽁뽁이 한 번도 안 터뜨려 봤나요? 좋은 걸 놓치고 있네요. 그리고 짐작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나 터뜨리는 재미로 사용될 의도는 없었어요. 원래는 질감이 새로운 벽지로 발명되었어요. 2개의 샤워 커튼을 함께 밀봉함으로써 첫 뽁뽁이가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그 아이디어는 전혀 유행하지 못했어요. 벽지로 실패한 후 이것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죠. 민감한 물건들을 보호할 수 있던 거예요. 첫 컴퓨터가 선적되었을 때 뽁뽁이가 큰 도움이 되었죠. 방마다 벽지가 뽁뽁이로 된 집을 상상해보세요. 최고일까요? 최악일까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 중 하나를 판매하고 있다면 회사의 비밀을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코카콜라 만들어내는 포뮬라엔 특허가 없어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뭔가를 바꾸고 나선 특허가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이 비밀 공식은 회사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코카콜라의 라이벌도 그 비법을 원하고 있죠. 2006년 불만을 품은 한 직원이 비밀을 팔아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저기 새로 산 매트리스 좀 봐요. 법률상 규칙에 따라 이것을 제거하지 마세요 라는 택 못 봤어요? 그거 농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좋은 소식은 이 택은 여러분이 아닌 매트리스 판매자를 위한 거예요. 100년 전 매트리스 제조업자들은 매트리스 속을 기본적으로 아무 걸로 채워 만들어내곤 했어요. 동물털, 오래된 병원 침대나 옷, 그러다 엄격한 법으로 오래된 병원 침대가 쓰이는 게 규제되었죠. 그런 매트리스는 세균으로 가득하거든요. 이제 비 오는 날 플레이도우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만들 수 있죠. 밀가루, 물, 소금, 식용색소를 섞으면 짜잔! 창의적인 사람은 이걸로 몇 시간을 갖고 놀죠. 싸고 깨끗하고 독성이 없고 완벽한 점토죠. 근데 이걸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이것은 원래 30년대에 벽을 청소하기 위한 거였죠.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벽지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결국 플레이도우는 새로운 집을 찾아야 했죠. 자, 막대 사탕을 다 먹었는데 막대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이 구멍은 보여주기 위해서나 다 먹고 나서 악기로 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마시는 사탕이 막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사탕이 아직 뜨거울 때 틀에 부어져요. 굳으면서 사탕은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닷 역할을 해요. 막대 사탕은 별로라고요? 그렇다면 오랜 전통의 미국 구미베어는 어때요? 안타깝게도 이건 미국 게 아니에요. 독일 거죠. 한 독일 회사가 1922년에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름은 구미모모였어요. 어쨌든 이들은 라이브 쇼에서 춤추는 문손잡이를 매일 써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을지 걱정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문고리에 황동을 일부 넣어 만들어요. 황동은 문고리에서 번식할 수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항균 작용을 해요. 바지에는 5분의 1 크기의 작고 쓸모없어 보이는 주머니로 여겨지는 게 있어요. 원래 1901년 처음 바지에 달렸을 때는 꼭 필요했는데 회중시계를 위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그러고 나서 전통적인 이유로 계속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틱택을 넣기에 딱 좋은 곳이죠. 여러분은 아마 청바지에 있는 작은 리벳들을 작은 주머니와 비슷한 무슨 독특한 패션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옷에서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견디도록 추가적으로 지지해줘서 당황스럽게 옷이 뜯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안전벨트 끝에 있는 저 작은 버튼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사실 이것은 버클이 항상 끝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벨트를 착용할 때마다 어색하게 안전벨트를 만지작거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새 차나 차를 렌트했는데 연료 게이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뜨네요. 안에서는 연료 마개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불필요한 수고를 하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연료 게이지는 어느 쪽에 기름 탱크를 가득 채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화살표가 있어요. 일부 자동차 모델에는 그것 대신에 연료 탱크 호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마개가 있는 측면에 호스가 그려져 있죠. 하이킹과 눈속을 걸을 때는 가장 좋은 종류의 신발을 요하죠. 여기에 딱 맞는 신발은 끈을 넣을 수 있는 여분의 구멍이 있어요. 여분의 구멍을 통해 끈을 묶으면 발목과 발에 더 많은 지지를 해주고 또 걸을 때 안정감을 더 줄 거예요. 하지만 걸을 때는 물집도 문제예요. 신발의 땀은 발과 신발 사이에 마찰을 일으켜 물집이 생기게 하죠. 겨드랑이에 사용하는 땀 억제제는 발에 땀이 나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깨끗한 걸 쓰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은 항상 좋지만 가끔 손님들이 늦을 때가 있죠? 네, 우리 모두가 찔리는 부분이죠. 그쵸? 여러분이 여분의 냄비들을 보관해왔던 오븐 밑에 있는 여분의 서랍은 사실 음식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식사에 늦게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죠. 밖에 비 오는 날씨에 저 자물쇠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면서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밑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내부의 부식을 방지해주기 위해 물을 빼내주는 곳이에요. 또 사용을 더 연장시켜줄 오일을 넣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에 있는 저 구멍은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서 특정한 사람과 같이 타는 걸 피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장났을 경우를 위한 열쇠 구멍이에요. 케찹, 소스병,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다른 모든 향신료는 안에 남은 걸 꺼내기 어려워질 때가 있죠. 여러분은 맛있는 향신료를 꺼내기 위해 치고 흔들고 안을 찌르죠. 다행히도 그걸 더 쉽게 할 방법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라벨이 병을 두드려야 할 위치를 나타내요. 소스는 중력으로 인해 수고를 덜어줘서 더 쉽고 부드럽게 나오게 돼요. 나무 옷걸이가 삼나무로 만들어진 목적은 성가신 곤충을 물리치고 옷을 갉아먹는 곰팡이의 성장을 방지하는 거예요. 살충과 살균을 하는 오일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대 이집트인이 사용했을 만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어요. 다른 용도로 쓰였지만 말이죠. 우리 모두 타이핑 기술에 대한 훈련과 테스트를 받았고 키보드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죠. 하지만 여러분은 F와 J키 하단에 작은 돌기가 있다는 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아래를 쳐다볼 필요 없이 키보드에서 손가락으로 올바른 시작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요.
만약 비행기에서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다면 창문의 하단에 있는 작은 구멍을 봤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은 아이슬란드 음식 박람회에 있는데 그걸 처음으로 직접 보게 돼요. 화산빵이요. 한 조각을 먹는데 이상하게도 진짜로 맛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여러분은 빵 굽는 과정을 살펴봐요. 여기 부엌 정말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빵 굽는 곳이 자연, 특히 온천이 있는 들판에 있어요. 땅에서 출렁이는 뜨거운 증기에 화상 입지 않게 발밑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지역 제빵사가 전통 호밀빵 레시피를 여러분에게 공유해요. 호밀가루 확인, 이스트 확인, 그걸 모두 섞어서 금속 냄비에 부어요. 다음은 구울 냄비를 놓을 구멍을 파는 거예요. 땅에서 물이 끓어나온 걸 볼 수 있을 때까지 약 40cm 정도 땅을 파요. 만약 현지인처럼 하고 싶다면 손가락으로 수온을 확인하면 돼요. 이런, 뜨거워요. 사실 땅은 용암에 의해 가열되고 있어요. 아이슬란드는 한 번에 3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많은 지역 중 하나예요. 빵을 화산성 토양에 묻은 후 거기에 두고 준비될 때까지 24시간을 기다려요. 다음날 빵이 완전히 구워졌고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여러분이 방금 고대 아이슬란드의 전통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적어도 1800년대부터 이걸 해왔어요. 여러분 박물관에서 일하는 첫날이고 맡은 임무가 투탕카멘의 마스크를 청소하는 거라고 상상해 봅시다. 청소도구를 챙겨서 그리곤 이럴 수가. 방금 여러분이 투탕카멘의 수염을 부러뜨렸어요.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래요. 하지만 이건 사실 실화예요. 2014년 이집트 박물관의 한 직원이 투탕카멘의 마스크에 턱 수염을 쳐서 떨어뜨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면서 다시 붙였어요. 이 마스크는 1922년에 발견되었고 우리 인류 문명의 10대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제일 좋은 부분이요? 2016년이 되어서야 역사가들이 이 형편없는 접착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2004년과 2016년 사이에 박물관을 방문했다면 접착제로 붙여진 턱수염을 봤을 거예요. 제가 사하라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무한한 사막의 풍경, 맞죠? 과학자들에 의하면 사하라가 늘 사막인 건 아니라고 해요. 때때로 녹색이 돼요. 하지만 이건 아마 평생 보지 못할 거예요. 만년마다 사하라 사막은 모래가 무성한 녹색 초목과 반짝이는 호수에 자리를 내주는 습한 시기를 거쳐요. 이건 전 세계의 다양한 날씨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 축의 기울기 때문에 발생해요. 여러분 열대우림에 둘러싸인 스핑크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사하라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여러분이 기원전 18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고 칠게요. 만약 시간을 잘 맞췄다면 여러분 다슈르시에 있는 소위 검은 피라미드의 건설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유명한 기자의 피라미드가 아니지만 마지막 안식처라는 비슷한 목적을 취하고 있어요. 1892년 그 지역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사라졌었던 검은 피라미드의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작은 피라미드로 불리는 벤벤은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의 끝이었어요. 벤벤은 보통 석회암으로 된 고체 덩어리로 이루어졌어요. 대부분은 금으로 덮였고 매일 태양으로부터의 첫 번째 광선을 반사했어요. 누가 타임머신 좀 가져와 줄래요? 아주 매운 걸 먹었을 때 볼이 빨개졌던 걸 기억하나요? 분명 그 일이 새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나리아는 고추를 먹은 후에 색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새들은 먹이에 따라 색조를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색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노란 카나리아가 빨간 고추를 먹는다면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돌이 스스로 땅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 레이스트랙 플라야를 방문한다면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장소는 건조한 호수 바닥이고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 중 하나인 소위 항해하는 돌의 본거지예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460m나 되는 흔적을 남기는 45kg짜리 바위를 생각해보세요. 1900년대에 발견되었고 최근까지 이게 이동하는 동안 현장에 있을 만큼 운 좋았던 사람은 없었어요. 많은 관찰과 연구 끝에 과학자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게 된 건 2014년이에요. 항해하는 돌은 바람, 얼음, 물의 완벽한 균형 덕분에 나타난 거예요. 비가 올 때 땅에 떨어진 물이 얼어서 지면의 얼음막을 형성해요.
바람이 불면 바위들은 호수 바닥을 따라 항해하면서 쉽게 밀려가요. 하지만 레이스트랙 플라야를 방문한다면 바위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프랑스 서부해안에 여러분은 아일랜드 레 섬으로 알려진 휴양지 명소가 있을 거예요. 경치가 좋은 풍경과 아름다운 해변을 찾는 관광객을 끌어들이지만 이걸로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두 개의 다른 파도 패턴이 서로 충돌할 때 생겨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교착 해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마치 바다가 수백 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뉘어진 바둑판 같아 보여요. 그리고 아니요, 이건 착시 현상이 아니에요. 교착 해면은 다른 성질의 물이 만나는 곳에서만 발생해요. 여행객이 레에서 교착 해면을 본다는 건 아마도 근처에 다른 바다에 폭풍이 있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이 폭풍 우치는 물은 해류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 레의 물과 만나 이 이상한 모양의 역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섬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걸 볼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다음 장소는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하거나 그 이상함에 경탄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이 방문하는 시간에 따라 다를 거예요. 폴란드의 그리피노라는 작은 마을 옆에 여러분은 아주 특이한 광경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각각의 나무들의 밑부분이 구부러져 있는 소나무 숲이에요. 낮에 거길 방문한다면 여러분이 이 나무들의 예리한 90도 곡선에 매료될 거예요. 예를 들어 소풍을 가기로 했다면 그 나무 몸통을 의자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밤의 현장을 방문하는 건 여러분을 오싹하게 만들 거예요. 옅은 안개가 주위를 맴돌면서 숲을 달갑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요. 나무들이 왜 그런 형태로 있는지 과학으로는 아직 설명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은 낮에 방문할 건가요? 아니면 밤에 방문할 건가요? 하이킹을 갔다가 갑자기 큰 안개구름을 만났어요. 이게 여러분의 사진 촬영을 망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안개 낀 날은 흰 무지개로 달려져 있는 안개 무지개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나기에 완벽한 조건이에요. 이건 0.05mm. 야구 모자 위에 있는 작은 단추는 순수하게 미적인 용도로 그곳에 있어요. 그나저나 이 작은 것에는 이름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스콰초라고 불러요. 이것의 원래 기능은 모자의 패널 4개를 함께 고정하는 거였어요. 모자 제작이 개선되면서 패널을 함께 고정하기 위해 그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스콰초는 제거되었어요. 하지만 그것 없이 모자는 예전 같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콰초는 대중의 요구로 돌아왔어요. 원래 하이힐은 갈라와 무도회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10세기에 평평한 밑창으로는 말타기가 꽤 힘들었고 많은 기수들의 발이 등자에서 끊임없이 떨어졌어요. 하이힐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걸로 그립이 훨씬 더 강하게 안정되어졌고 인기도 많아졌죠. 세련된 의상에 어울리는 패션 액세서리가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유명한 사람들은 이걸 신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죠. 화려한 굽을 신고 말을 타는 건 고급 스포츠카를 소유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 힐은 남자들이 주로 신었지만 17세기에 여성들이 이 상징적인 트렌드를 신기 시작했어요. 그 일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죠. 고대 로마에서는 소금이 너무 귀해서 사람들은 그걸 백색의 금이라고 불렀어요. 찌는 듯한 더위와 냉장고가 없는 곳에서 소금의 목적은 주로 고기와 생선을 보존하는 거였어요. 보너스로 소금은 모든 걸 더 맛있게 만들었어요. 라틴어로 소금인 쌀은 급여를 지불하는 데 돈 대신 쓰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월급이라는 셀러리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어요. 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재배식품이에요. 야생 플로서의 기원은 약 15,000년 전 동남아시아의 작은 계곡에서 시작되었어요. 오늘날 이것은 35억 명의 주식 및 인기 재료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나 노트북을 통해 쓰는 영상통화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기술로 재택근무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었어요. 하지만 영상통화의 본래 목적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어요. 이 기술은 커피가 아직도 주전자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1993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원들은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휴식을 취했을 때 주전자가 비어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감시하는 장치를 발명했고 컴퓨터에 커피 주전자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카메라를 연결했죠. 이 연구원들 덕분에 우리는 이제 잠옷을 입고 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다양한 업적을 알고 있지만 그가 공동 발명한 걸 간과한 게 있어요. 그의 학생들과 함께 아인슈타인은 변형된 냉장고를 발명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과는 달라요. 1920년대에 냉장고는 독가스를 생산해서 별로 안전하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은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움직이는 부품이 없고 작동하는 여론만을 필요로 하는 더 안전한 버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불행하게도 충분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중단됐죠. 1950년대 후반 전기 냉장고가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2008년 옥스포드 대학의 엔지니어들이 이 복고풍 디자인을 부활시켰어요. 아직도 그걸 연구하고 있지만 일단 완성되면 아인슈타인 냉장고는 전기가 없는 시골 지역과 자급자족하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될 거예요. 저 무작위로 되어 있는 쿼티 디자인은 작업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1870년대에 크리스토퍼 스콜스는 타이핑 속도가 2배나 빠른 걸 보장하는 레이아웃을 발명했어요. 하지만 자주 쓰이는 문자가 서로 옆에 있어서 너무 빨라져서 기계들이 끊임없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쿼티 디자인을 개발했어요. 이건 타이피스트들이 독수리 타법을 쓰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문자를 찾아보고 검지로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키보드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으며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렇게 키보드에 적응했죠. 신발끈의 플라스틱끈은 아글렛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고대 로마부터 그걸 써왔죠. 물론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글렛들은 돌, 유리 또는 심지어 금속으로 만들어졌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노쇠나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신발을 장식할 수 있었죠. TV와 리모컨 중에 어느 게 먼저 생겼죠? 원격 작동 기술은 수십 년 더 오래됐어요. 니콜라 테슬라는 전파로 기계 장치를 제어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원격 조종 보트를 통해 전파 입출력 작동 장치를 작동시키는 아이디어를 팔려고 시도했지만 잠재적인 구매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시대를 훨씬 앞섰는데 1956년에 마침내 리모컨이 텔레비전에 사용됐죠. 엔지니어 퍼시 스펜서는 1945년 우연히 뭔가 굉장한 걸 발명했어요. 그는 초기 레이더 시스템에 사용된 새로운 진공관인 마그네트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이 녹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마그네트론의 가열 잠재력을 깨닫고 그는 팝콘으로 변한 옥수수 알맹이에 그걸 써봤어요. 그러고 나서 달걀로 시험을 해봤지만 상황이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노른자를 닦아내고 그는 에너지를 내부에 보관할 금속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최초의 전자레인지가 탄생하게 됐죠. 1733년 영국의 한 공작이 건축가 윌리엄 켄트에게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한 여행장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윌리엄은 수락을 하고 최초의 유모차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그걸 밀 필요가 없었어요. 손잡이 대신 마차처럼 만들어져 염소나 작은 조랑말이 끌었어요. 가격이 비싸서 몇 대만 만들어졌죠. 100년 이상 지난 1848년에 미는 손잡이가 달린 최초의 유모차가 출시되었고 가격이 더 저렴해졌어요. 경찰은 종종 도넛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왜 그런지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1950년대 미국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은 야식을 먹을 때 문 연 곳을 찾는 걸 어려워했어요. 이때 도넛 가게들은 가족에 의해 운영되었어요. 그들은 다가오는 날을 위해 신선한 도넛을 제공하면서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죠. 상점은 밤에 취약해 둘은 완벽한 상호관계를 이뤘는데 경찰에게는 음식물을, 상점에는 추가적인 보호를 해줬죠. 뽁뽁이 포장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멋져 보이긴 하지만 분명 숨겨진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검은 선은 프리트라고 합니다. 사고 시에 앞유리가 차에 튀지 않도록 도움을 주죠. 꽤 중요한 역할이네요. 전자레인지에 파우치형 제품을 데울 때 전자레인지 안에서 봉지가 쓰러질까 걱정이 되시나요? 저처럼 여러분도 아마 포장을 똑바로 세우느라 애를 썼을 거예요. 알고 보니 포장의 바닥을 펼치면 멋지고 튼튼한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당겨서 만들어 보세요. 왜 이걸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걸까요? 지난밤에 피자에 같이 마신 2리터짜리 콜라가 반쯤 남았는데 김이 다 빠져버렸다고요? 하수구에 흘려보내지 말고 퇴비 더미에 넣어보세요.
설탕은 좋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산도를 높여 유기물이 더 빨리 분해되도록 도와줄 거예요. 어떤 가위도 무뎌지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죠. 이 가위를 빠르게 살려줄 물건은 부엌에 있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남은 음식에 쌀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한 장을 4등분해서 자르기 시작해보세요. 가위가 너무 무딘 상태가 아니라면 은박지를 자르면서 바로 날카로워질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빨리 구해주세요. 에스컬레이터의 작은 솔은 신발을 닫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유용하기는 하지만요. 이 솔은 사실 중요한 안전 기능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솔이 없으면 옷, 신발끈, 가방이 너무 가까이에 닿을 때 측면에 껴버릴 수 있어요. 이 작은 솔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조심하라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 여러분을 간지럽힐 수도 있어요. 전 항상 벌레가 저를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프벨트는 정말 용도가 뭘까요? 어떤 군용 자켓은 담요로 쓰이고는 했는데 하프벨트는 그 거대한 천이 군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요즘은 패션 액세서리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실수로 잘못된 페이지에 스테이플러를 찍어버렸다니 정말 최악이네요. 뭐 더 심한 일도 있지만 확실히 짜증나는 일이에요. 특히 심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종이를 찢기라도 한다면요. 사실 스테이플러 심을 느슨하고 뽑기 쉽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스테이플러 앞쪽에는 엠빌이라고 하는 금속판이 있습니다. 스테이플러를 거꾸로 뒤집어서 설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테이플러를 임시용으로 변경하는 거죠.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변기 시트 커버는 정말 오랫동안 잘못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혀처럼 생긴 그 부분을 뜯어내셨다고요? 틀렸습니다. 커버를 내려놓은 후 그 부분을 떼어내지 말고 변기 안으로 내리세요. 물을 내릴 때 당기는 힘 때문에 커버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치약 튜브 끝에 있는 까만색 네모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색상으로 구분하는 건가요? 아니면 치약이 합성인지 천연인지를 알려주는 건가요? 미안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흥미롭지 않아요. 이 표시는 조립 기계를 위한 것입니다. 기계가 각각의 튜브를 자르고 접어야 할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슈퍼마켓에서 집으로 운전해 오는 길에 우회전을 너무 빠르게 돌다가 꽝! 방금 트렁크에서 장바구니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은데요? 트렁크 안을 자세히 보세요. 안에 작은 고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방을 걸 수 있습니다. 네, 대신 앞좌석 뒤에 고리가 있는 차도 있습니다. 옷이나 음식 포장 봉투를 걸 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비행기들이 승무원들이 통로를 걸어 내려갈 때 의자의 머리 부분을 잡는다는 걸 알아차린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만지고 싶어하는 이상한 욕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걸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손잡이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에 비행기에서 산책하고 싶을 때 사용해보세요. 모든 사람의 머리 받침대를 잡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을 거예요. 괜찮겠죠? 빛나는 노쇠 문고리는 현관문을 근사하게 장식해주기도 하지만 그게 모든 역할은 아니에요. 노쇠는 구리 합금이 들어있는 다른 소재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해로운 세균들과 박테리아가 견디지 못해하는 항균 성질이 있어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이 노쇠 손잡이는 강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더러운 세균들을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단점은 노쇠가 다른 금속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즘은 이런 목적을 위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걸 겁니다. 칫솔에 흰색 솔과 함께 파란색 솔도 섞여 있다고요? 칫솔을 훨씬 더 멋져 보이게 해주기도 하지만 단지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이 파란색 염료는 칫솔을 교체해야 할 때쯤 되면 지워지도록 디자인되었어요. 어쨌든 3, 4개월마다 칫솔을 바꿔야 하지만 파란색 솔은 여러분이 깜빡할 때를 대비해서 부드럽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은 매일 이걸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그런데 맨홀 뚜껑이 항상 둥근 데에 이유가 있을까요? 고대 로마와 같은 과거 문명에서는 이 뚜껑이 정사각형 모양의 돌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가장자리와 틈새 때문에 태평하게 다니던 로마인들에게 사고가 일어나 발가락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해요. 둥근 커버가 그 문제를 없앴어요. 게다가 둥근 모양 때문에 특별한 도구로만 맨홀을 열 수 있었는데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였죠.
보온병은 스코틀랜드 과학자에 의해 발명되었지만 커피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저 화학물질을 안정적인 온도로 유지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는 작은 병을 큰 병 안에 넣고 두 병 사이의 공기를 모두 빨아들였어요. 똑같은 기술이 현대의 보온병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집에 바늘꽂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상 토마토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꼭대기에 왜 작은 열이 얼어붙은 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즙이 자유롭게 흘러나오도록 해주죠. 레모네이드 더 먹을 수 있겠네요. 갈린 치즈를 살 때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만약 포장지에 셀룰로스가 들어있다고 적혀 있다면 그 뜻은 치즈에 목재 펄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걱정 마세요. 소화가 가능해요. 제품이 뭉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추가된 거예요. 생수의 유통기한은 물이 상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물은 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통은 상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해요. 연고나 크림 튜브에 꽂힌 뚜껑의 뾰족한 끝은 작은 호일실에 구멍을 내기 위해 있어요. 뜯는다고 이쑤시개를 짚거나 손톱을 쓸 필요 없어요. 포스트잇 종이는 책 페이지 넘기는 것처럼 옆에서 벗겨내야 해요. 우리들 대부분은 이걸 아래에서 뜯는데 그러면 구김이 생기고 종이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물이 끓어 넘치지 않게 냄비 가장자리에 나무 숟가락을 올려둬 보세요. 하지만 아주 잠깐만 효과가 있어요. 만약 숟가락의 표면이 끓는 점까지 가열되면 거품은 그냥 그 주위에 생길 거예요. 그래서 금속 숟가락은 안 되죠. 너무 빨리 뜨거워지니까요. 어떤 지우개는 펜 잉크와 연필심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종이 질감을 위해 두 가지 색과 질감을 갖고 있어요. 두꺼운 종이에서 연필 자국을 지우기 위해선 파란색 면을 써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핀을 거꾸로 사용해요. 식료품 카트에는 고리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잔발을 카트 안 감자와 양파 한 무더기 옆에다 넣어두고 싶지 않으시죠? 그쵸? 대신에 고리에 거세요. 고리는 카트를 더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줘요. 또 카트 바닥에는 멋진 부분이 있는데요. 카트가 가득 차면 추가 구매를 위해 들어서 장바구니를 달면 돼요. 철로 된 부분을 다 들어서 바퀴 위에 있는 가로 막대기 위에 놓고 편리한 고리로 고정시키세요. 이빨에 귀찮은 시금치가 끼었다면 이 팁을 써보세요. 헐렁한 치실로는 다 꺼내기 힘들 수 있어요. 좀 더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 매듭을 묶으면 돼요. 치약의 줄무늬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마케팅 속임수예요. 70년대 인류 치약 브랜드에서 파란색 줄무늬를 추가해 자신들의 치약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냥 흰색인 치약의 효과도 그만큼 좋아요. 하지만 칫솔에 있는 파란 털은 사실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빠지거든요. 파란색이 희미해지면 새 칫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물쇠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본 적 있으세요? 이것에 숨겨진 기능은 녹슬지 않게 물을 빼내는 거예요. 또 자물쇠에 기름을 칠한 곳이기도 하죠. 거기에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열고 잠그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동전 가장자리에 있는 흠은 그저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장자리를 깎아내고 가장자리를 녹여 새 동전을 만들곤 했어요. 하지만 새 디자인 덕분에 누가 가장자리를 깎아낸 건지 쉽게 알 수 있죠. 여전히 오렌지 껍질을 까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세요. 우선 위와 아랫부분을 잘라내세요. 옆면을 잘라 당겨서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크림의 뚜껑에 고상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 튜브들은 보통 호일로 밀봉되기 때문에 열려다가 손톱 부러지지 않으려면 뚜껑을 뒤집어서 밀어넣기만 하면 돼요. 모든 병뚜껑 아래에 있는 작은 동그란 판은 평생 탄산음료 제공하겠다는 쿠폰이 있는지 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음료를 맛있게 또 탄산을 많게 유지해주죠. 뚜껑은 음료를, 동그란 고무판은 탄산을 보존해주죠. 여러분이 마시기 전까지 말이에요. 만약 펜을 지우려고 지우개에 파란 면을 쓴다면 여러분의 공책은 아마 구멍으로 가득 찰 거예요. 파란 부분은 더 두꺼운 종이에 쓴 뭔가를 지울 때를 위한 겁니다. 종이가 두껍기만 하다면 연필과 잉크도 지울 수 있어요. 머리핀의 홈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지 않으면 핀이 제자리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늘 머리 가까이 밑쪽으로 있어야 해요. 그래도 느슨해지나요? 머리에 꽂기 전에 헤어스프레이를 머리핀에 바로 뿌려보세요.
많은 유리병에는 대개 바닥에 일종의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 유용해요. 엄지손가락을 움푹 들어간 곳에 넣고 부어보세요. 이 기술의 이름은 펀트예요. 지역 커피 판매대에 있는 설탕 스틱들은 새롭고 쉬운 방법으로 열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보세요. 가운데를 찢어서 열어보세요. 손가락에 설탕도 안 묻고 종이 조각도 없고 커피도 행복해하네요. 화장솜 팩에는 저런 끈이 달려 있어서 편리하게 화장실 고리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매번 풀고 다시 조이고 할 필요는 없어요. 팩 밑을 보세요. 절추선이 있죠? 조심스럽게 뜯고 쓰면 돼요. 문 손잡이는 보통 놋쇠, 청동 또는 다른 구리합금으로 만들어져요. 왜일까요? 항균성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퍼지는 걸 막아줘요. 두어 시간만 지나면 성가신 미생물은 사라집니다. 그래도 손을 씻는 것 잊지 마세요. 병 목이 긴 데엔 이유가 있어요. 병이 아니라 목 부분을 잡으세요. 차가운 음료를 즐기고 싶다면요. 지퍼가 2개라니 너무 많은가요? 그럴지도요. 하지만 똑똑한 도난 방지 장치로 유용해요. 그냥 같이 잠그세요. 이제 아무도 여러분의 백팩을 열 수 없어요. 자물쇠가 없나요? 소매치기들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뭐든 끈으로 묶거나 종이클립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옷깃 귀에 있는 그 작은 단추는 넥타이를 자리에 고정하는 데 쓰여요. 넥타이가 뒤로 도망가는 건 원치 않으시죠? 신발 제조업체들은 고객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운동화에는 미리 설치된 특수 반물집 시스템이 있어요. 굉장한 걸로 들리지만 기본적으로 운동화 위에 있는 여분의 구멍들을 말해요. 신발끈을 뒤로 끼워 여분 구멍에 고리를 만들어 봐요. 끈을 교차해서 고리를 통과시켜요. 이제 발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게 끈을 아래로 당겨요. 이제 뛰어요. 가방, 신발, 심지어 간식을 살 때도 실리카 겔 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과한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신발이 약간 축축할 때마다 밤사이 그 안에 몇 개의 젤팩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은 여지껏 샴푸를 잘못 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요지는 이거예요. 머리에 바르지 말고 뿌리에 바르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만든 거품이 머리로 흘러내릴 거예요. 공책 여백은 여분의 메모를 하거나 이모티콘 그리기 연습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일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되었죠. 사람들은 배고픈 쥐가 주변에 많이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쥐들은 종이를 갉아먹어 사람들이 공책에 적은 것을 갉아먹곤 했죠. 배고픈 설치류에게 뺏기지 않게 사람들로 하여금 메모를 가장자리에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라고 알리기 위해 여백선을 만든 거예요. 솔로컵은 모든 바베큐 파티의 핵심이죠. 하지만 이 빨간 컵들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져요. 액체를 재는 데 쓸 수 있어요. 밑에 줄은 30ml, 두 번째 줄은 148ml, 그리고 세 번째 줄은 300. 데 도움을 주는 자성 산화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장치를 오류로부터 장치를 지켜주는 거죠. 모두 청바지의 작은 주머니에는 시계를 보관하고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금속 징은 뭘까요? 이 단추는 천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격한 움직임 때문에 찢어질 수 있는 곳에 직공들이 이 징을 넣기 시작한 거죠. 몇몇 배낭에 있는 이 작은 구멍은 여분의 장비를 묶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발이 더러워져서 배낭 안에 넣거나 손으로 만지고 싶지 않다면 이 구멍에 끈을 넣고 묶어주세요. 아이폰의 카메라 옆에 있는 이 작은 점은 마이크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좋은 음질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죠. 맥의 스포트라이트 기능은 파일과 앱을 빠르게 검색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산기 역할도 해줘요. 풀어야 할 산수식을 입력해보세요. 스포트라이트는 내부 사전 데이터도 사용해요. 검색줄에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단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새 기름을 한 병 사셨군요. 뚜껑을 열었더니 작은 봉인 마개가 또 있어요. 고리를 당기면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꺼내셨나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마세요. 손가락으로 거꾸로 뚜껑을 누르면 부을 때 양을 조절하기가 쉬울 거예요. 키보드의 F 및 J 키의 오톨도톨한 점은 타이핑을 할 때 손가락을 놓기 좋은 키를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집게 손가락을 이 키 위에 올리면 다른 키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에스컬레이터 양쪽에 있는 솔은 구두를 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나일론 솔은 끈이나 옷이 에스컬레이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이겠죠? 대부분의 문 손잡이는 황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금속은 미생물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면에서는 박테리아가 그렇게 많이 증식할 수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의 칸막이는 이유가 있어서 사적인 공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닥에 커다란 틈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이런 디자인 덕분에 줄이 빨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음료수 컵의 플라스틱 뚜껑을 컵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뚜껑의 모양은 완벽하게 음료 잔과 크기가 맞고 테이블 표면이 젖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뚜껑을 뒤집지는 마세요. 컵에 두었던 것과 똑같이 테이블에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차에 갇혀 문을 열 수 없다면 탈부착식 머리 받침대의 막대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병뚜껑 아래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원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작은 원은 탄산음료에 김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면서 병 안의 진공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일생에 한 번쯤 전자레인지에 음식이 데워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신나지 않나요?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문을 왜 그렇게 어둡게 만든 걸까요? 이 검은 필름은 전자기장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거랍니다. 자물쇠에서 열쇠 구멍 옆에 있는 작은 점은 자물쇠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 그 습기를 말리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또한 자물쇠가 걸리거나 녹이 슬기 시작하면 이 구멍을 통해 기름을 부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골프공은 공기 역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오돌토돌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딤플이라고 하는데 이 디자인은 공이 더 멀리, 더 고르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머그잔은 바닥의 바깥쪽에 작은 홈이 있어요.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도와줘서 식기세척기에서 컵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선글라스는 눈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북극 탐험 동안 선글라스를 사용한 거였어요. 엄청난 양의 눈은 마치 밝은 섬광처럼 사람들을 실명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이 독특한 안경을 고안해낸 겁니다. 패션뿐만이 아니라 가방을 보호하기 위해 티셔츠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방 위에 티셔츠를 씌워주세요. 비닐로 포장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셔츠 칼라 뒷면에는 단추가 있어 넥타이를 옷깃 아래로 잡아줍니다. 네, 지금은 넥타이가 모두 얇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추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추는 여전히 장식적인 기능으로 남아있어요. 넥타이의 초기 목적은 이런 거였어요. 옷깃을 조이기 위해 17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거였죠. 이렇게 사람들은 강한 바람으로부터 목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의복의 이 부분에 익숙해졌고 이후에는 왕실의 모임에 꼭 필요한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모자에 달린 푹신푹신한 폼폼은 수세기 전에 처음으로 발명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낮은 배 천장과 암초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폼폼을 사용한 거예요. 옷걸이는 삼나무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무에는 여러분의 옷을 먹이로 삼는 나방들을 물리치는 천연 기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전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빛이 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양의 전구는 더 저렴하고 생산하기 쉽습니다. 새 옷에서 이런 옷 조각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그냥 천 조각이 아니라 빨래에 옷을 돌리기 전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천 조각을 세탁기에 넣고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안전하게 옷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천장 선풍기는 겨울과 여름의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찾아보세요. 겨울 모드를 켜려면 이 버튼을 위로, 여름 모드를 켜려면 버튼을 아래로 눌러주세요. 여름 모드에선 다음에 출근할 때 자주 입는 셔츠를 자세히 보세요. 모든 단추 구멍이 수직 모양일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구멍을 보세요. 수평 모양이죠? 셔츠의 아랫부분은 엉덩이를 가리는데 자주 당겨지기 때문에 그 힘을 견디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수평 단추구멍은 실수가 아니라 엉덩이가 움직일 때 옷이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거품 목욕을 할 때 욕조에 생기는 거품층은 단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품층이 단열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목욕물을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시켜주죠. 모자에 달린 폼폼은 패션 때문에 달린 게 아닙니다. 원래는 선원들이 아주 낮은 배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단 거예요.
크래커에는 굽는 동안 갈라지거나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구멍이 있습니다. 만약 구멍이 없다면 크래커 안에 증기가 쌓여서 과자가 부서지게 될 거예요. 오렌지에 붙은 스티커의 숫자는 그냥 아무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4자리 숫자의 첫 번째 숫자가 3 또는 4라면 이는 과일이 전통적인 농법으로 재배되었다는 뜻이에요. 5자리 숫자가 8로 시작한다면 오렌지가 유전적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로 시작하는 5자리 숫자는 과일이 유기농이라는 뜻입니다. 종이의 여백은 날짜나 쪽 번호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집에서 쥐가 아주 성가신 문제였어요. 종이는 쥐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였고요. 여백을 추가해 쥐가 중요한 내용을 베어물지 않고 빈 종이를 갉아먹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만든 거예요. 상자에 포장된 음식을 접시에 다시 담는다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종이 케첩 용기처럼 종이로 된 음식 포장 상자를 펼치면 음식에 맞는 완벽한 크기의 접시가 만들어집니다. 음료수병의 긴 목은 음료를 마실 때 그곳을 잡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에서 나오는 열이 음료수를 데우는 대신 병의 윗부분만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옷깃에 단추구멍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코트와 자켓에는 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옷깃을 잠가서 고정할 수 있는 단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옷깃을 닫지 않게 되었고 단추도 사라졌지만 많은 양복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전통적인 단추구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문에는 검은 격자가 그려져 있어서 안의 음식을 보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건 해로운 마이크로파가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패러데이 쉴드라고 하는 이 보호장치는 음식물이 제대로 요리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배낭에 달린 알 수 없는 다이아몬드 패치는 밧줄 탭 또는 돼지코라고 합니다. 구멍에 끈을 꿰어 여분의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있죠. 캠핑이나 긴 하이킹의 안성맞춤입니다. 골프공은 완벽하게 둥글지 않고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드럽게 공중으로 떠올라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더 멀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장솜에는 2개의 면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쪽은 화장을 할 때, 부드러운 쪽은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도넛에는 안과 밖이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생기기 전에는 겉은 바삭바삭해도 속은 종종 기름지고 익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애플 노트북 충전기에는 접을 수 있는 작은 다리가 있습니다. 충전기를 세워두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리를 펼쳐서 선을 감아 제자리에 고정하고 엉킴이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음료수병을 보면 병뚜껑 안에 동그라미가 보일 거예요. 이 동그라미는 액체와 음료에 김이 빠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 먹은 막대사탕 막대의 구멍은 삼켰을 때 질식을 예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탕을 제자리에 두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여분의 사탕이 속의 빈 튜브 속으로 들어가서 굳으면 사탕을 제자리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멍이 없었다면 사탕은 쉽게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라이더 가죽 자켓의 지퍼는 대각선으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지퍼가 세로로 달렸다면 입은 사람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을 때 지퍼가 걸릴 수 있지만 대각선 지퍼는 그렇지 않을 테니까요. 주요 등의 작은 삼각형은 주유구가 자동차의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렌터카를 타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차를 세울 일은 없겠죠? 진공청소기에는 부속품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긴 솔이 달린 튜브는 무엇에 쓰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튜브는 먼지 제거에 적합하며 액자, 블라인드, 램프, 갓 등을 청소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초콜릿 박스 트레이의 작은 구멍에는 실제로 기능이 있습니다. 초콜릿 근처에 구멍을 누르면 손을 더럽히지 않고 바로 초콜릿이 튀어나오죠. 어떤 초고층 빌딩에는 엘리베이터만 가는 빈층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높이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이에요. 몇몇 초고층 건물은 세울 수 있는 층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빈층이 있다면 층수를 늘리거나 건물 계약을 어기지 않고도 건물 높이를 높여 멋진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되죠. 이 텅 빈 층은 화재의 확산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여자 셔츠의 단추가 왼쪽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녀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혔기 때문에 단추를 왼쪽에 달면 셔츠를 입히기가 더 쉬웠죠.
그래서 왼쪽에 달린 단추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큐티클